발표해볼 사람. 이거 말이지. 내가 같이 하슬라 중학교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6반, 7반, 8반을 가르치고 있는 양영석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로 인사드리게 돼서 좀 상당히 아쉬운데요. 우리 다시 등교할 날이 올 때까지 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이번에 배울 단어는 교과서 198쪽 생산기술의 세계 중 재료의 특성과 활용인데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먼저 되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산기술과 제조기술의 의미,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요. 첫 번째, 생산기술의 의미 기억하시죠? 생산기술이란 생산 시스템을 구성하고 생산 조건을 설정하여 가장 경제적인 결과물을 생산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기술 시스템이었습니다. 생산기술 시스템은 크게 4가지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투입, 과정, 산출을 하고 모든 단계에서 되먹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생산기술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생산기술은 재료, 설계, 공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은 제조기술이었죠. 첫 번째, 제조기술의 의미. 재료를 변형,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기술. 이것이 제조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조기술 시스템이었고, 제조기술 시스템은 요구, 투입, 과정, 산출, 이용을 거치고 투입, 과정, 산출 단계에서 여러 번의 되먹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을 만드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제품은 제품 계획과 개발, 그리고 생산 계획과 생산 관리, 제품 제작, 시험과 검사를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종 재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재료의 특성과 용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배울 재료는 목재입니다. 여러분들 목재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나무죠? 몇몇 친구들은 이런 나무, 또 이런 나무를 떠올리실 텐데 이런 나무들은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인 목재의 특성을 먼저 알아보자면 목재는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가공하기 쉬워서 가구, 장식품 및 건축 재료 등으로 오랫동안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라는 것이 있었고, 세 번째에 이제 가공하기 쉬우며 열과 전도율이 낮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도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도율은 전기가 흐르기 쉬움을 나타내는 물질 고유의 값입니다. 그래서 전도율이 낮다는 말은 전기가 쉽게 흐르지 못한다. 즉, 전기가 잘 안 통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죠? 자, 네 번째로는 건조되면서 변형되기 쉽다. 괄호 열고 건조 수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재는 어느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재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목재 안의 수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재를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수분이 빠져나간 빈 공간으로 나무들이 뭉치게 되어서 이제 외형의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를 건조 수축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건조 수축은 목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말린 오징어 이런 것들에서도 볼 수 있으니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목재의 특성 마지막은 불에 잘 타며 재질이 고르지 못하다. 이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재의 특성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목재의 구조입니다. 와, 정말 복잡해 보이죠? 자, 겁먹지 마시고 침착하게 하나하나씩 가봅시다.
일단 제일 먼저 심재와 변재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심재는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변재 부분보다 색이 짙고 중심부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변재는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심재 부분보다 색이 엷고 바깥쪽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부 근처에 색이 짙은 곳은 심재, 바깥쪽에 색이 옅은 곳은 변재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일반적으로 이 변재 부분은 심재 부분보다 강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혹시 왜일까요? 한번 속으로 10초 정도 생각해 봅시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변재 부분에는 나무의 영양소 운반과 성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과 양분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목질이 연해지고 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변재가 심재보다 강도가 약한 이유입니다. 자, 사진을 확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중심부의 짙은 부분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심재. 그 다음에 바깥쪽의 옅은 부분은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변재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산에 놀러 갔다가 잘려있는 나무의 단면을 보신 적 있나요? 그 단면을 잘 떠올려 보면 동글동글한 원들이 주름처럼 나 있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나이테입니다. 이 나이테는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의 경우에서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춘재와 추재라는 부위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춘재 부분은 봄부터 여름까지 자란 부분이고 추재 부분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자란 부분입니다. 비교적 따뜻한 시기에 자란 춘재 부분은 세포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세포벽이 얇고 넓게 자랍니다. 하지만 비교적 추운 시기에 자란 추재 부분은 세포가 느리게 성장하고 세포벽이 두껍고 좁게 자랍니다. 이는 색깔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춘재와 추재가 연속적으로 생기면 이것이 여러 개의 동심원을 이뤄서 나이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면 추재 부분이 춘재 부분보다 훨씬 색이 짙고 자란 범위가 좁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수심은 나무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목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은 목재의 강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재의 강도는 수분이 적을수록 그리고 심재의 양이 많을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변재는 심재보다 목질이 성기고 연하며 색이 옅고 수분과 양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재의 결의 방향에 따른 강도 설명입니다. 나무는 그림에서 보듯 결이 있는 재료고 주로 나무결의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에 강합니다. 하지만 나무 결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에는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무거운 하중을 받는 곳에 목재를 설치할 때는 항상 결 방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 가공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공재의 종류 첫 번째는 합판이 있습니다. 자, 합판은 얇은 단판을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홀수로 겹붙임하여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결이 직각이 되도록 붙인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목재의 결의 방향에 따른 강도에 대해 설명했죠. 결의 방향을 하나로만 한다면 전체적인 강도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 방향이 한 장씩 계속 교차되도록 합판을 만든다. 이 점이 합판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것은 사진에서 보이듯이 격파할 때도 적용이 되는데요. 격파를 하실 때 목재를 결 방향대로 쌓아야 조금 더 쉽게 격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 방향이 한 장씩 계속 교차되도록 나무를 쌓으시면 격파하기가 훨씬 어렵겠죠? 본인이 불주먹이 아니라면 기억해 두세요. 격파 꿀팁입니다. 두 번째는 집성재가 있습니다.
집성제는 판재나 각재를 섬유 방향으로 모아 접착제를 바른 후 열과 압력을 가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 설명에서 판재와 각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판재는 주로 바닥에 사용되는 목재를 말하고 각재는 가구의 뼈대에 사용되는 목재를 말합니다. 집성제의 장점은 기존의 목재에 있던 흠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과 원목의 아름다운 나뭇결 무늬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기존의 목재들을 보면은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식으로 좀 보기 흉한 흠들이 많이 있는데, 집성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제거하고 나무결 무늬를 예쁘게 살릴 수 있다. 이것이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티클 보드입니다. 파티클 보드는 목재 조각을 잘게 부수고 접착제를 뿌려서 고온 고압으로 눌러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만드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티클 보드는 원목으로 목재를 생산하고 남은 자투리 부분을 잘게 부수어 재사용하는 것으로 상당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다량의 접착제를 고온 고압으로 가열하기 때문에 유독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중밀도 섬유판 MDF입니다. MDF는 Medium Density Fiber Board의 약자를 표기한 것이고, 특징으로는 목재의 섬유만을 추출하여 접착제와 섞은 후 고온 고압으로 눌러 만든 것입니다. 사실 만드는 과정으로 보면은 파티클 보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MDF의 나무 조각 입자가 훨씬 부드럽고 작고 고릅니다.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MDF의 입자가 파티클 보드보다 훨씬 촘촘하게 모여 있는데요. 이는 강도와도 연관되어서 MDF의 강도가 파티클 보드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이렇게 목재 가공재의 종류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합판, 두 번째 집성제, 세 번째 파티클 보드, 마지막 네 번째 중밀도 섬유판 MDF. 꼭 기억해 주세요.